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이 들립니다. 현미 사실 위험하다더라. 비소가 많아서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더라. 이 말 듣는 순간 어떠세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동안 건강하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잘못된 건가 싶고 계속 먹어야 할지 당장 끊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미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느꼈던 막연한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미에는 비소가 많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그럼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생각이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비소라는 물질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흙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아주 소량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쌀은 다른 곡물보다 비소를 조금 더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물이 많은 논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과 물에 녹아있던 비소가 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일부가 쌀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겉껍질을 깎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소도 일부 같이 제거됩니다. 반면 현미는 껍질과 배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풍부한 대신 비소도 함께 남아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현미가 백미보다 비소가 많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비소가 우리 몸에 실제로 위험한 수준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자극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독이다, 위험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귀에 꽂히기는 쉽지만 실제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현미는 백미보다 비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략 10%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몇십,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전 세계 평균보다 비소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현미는 애초에 비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소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이미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영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미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비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비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독성 물질이다,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건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도 많이 마시면 위험합니다. 소금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끊거나 소금을 완전히 피하지는 않죠. 결국 모든 것은 양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시 현미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조건을 가정합니다. 평생 매일 꾸준히 쌀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소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정말로요. 백미를 먹든 현미를 먹든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100만 명 중 극히 일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위험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작은 숫자에는 크게 반응하고 훨씬 큰 위험에는 둔감해집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훨씬 강력하게 건강을 무너뜨리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소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강합니다. 듣는 순간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얻는 건 뭐지? 현미를 먹었을 때의 이익과 비소로 인한 위험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는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통곡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대사질환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건 그냥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소가 조금 들어있는 현미를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런 이점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만약 비소가 무서워서 현미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점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혈당 관리, 장 건강, 전반적인 대사 건강까지 같이 놓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미를 피하는 것은 과도한 선택이다. 오히려 적절한 양으로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포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보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는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위험이 크진 않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먹으면 진짜 뭐가 좋아지는 건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먹는 이유는 단 하나죠.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면 결국 불안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혈당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걸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이 점점 지치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미는 다릅니다. 현미를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덜 놀라고 덜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뇨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뇨가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당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이 차이가 쌓이면 나중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체중입니다. 이건 은근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미 먹으면 살 빠지나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만 먹는다고 살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덜 배고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쌓이면 체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바꾸고 나서 속이 편해졌다,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체 사망 위험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전체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현미는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의 음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비소가 조금 있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이런 이점을 놓치는 게 더 문제일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도 찝찝한데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비소를 줄이면서 현미를 먹는 방법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찝찝한데? 이 감정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 찝찝함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줄이면 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쌀을 충분히 씻는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 이미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한두 번 헹구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씻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있는 일부 비소가 함께 제거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을 충분히 넣고 흡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여분의 물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일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밥 짓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한번 삶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현미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몇 분 정도 살짝 삶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비소가 꽤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후에 새로운 물로 다시 밥을 짓는 방식입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소 함량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현미만 계속 먹는 것보다 다양한 곡물을 함께 섞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리, 귀리, 콩 같은 것들을 함께 섞어서 먹으면 영양 균형도 좋아지고 특정 성분에 치우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미에는 비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미를 먹으면서 얻는 건강상의 이점이 훨씬 큽니다. 혈당, 장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그때마다 공포에 끌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나요? 그랬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식사 때 현미를 보면서 이거 괜찮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